안녕하세요. 페이스북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 팀을 맡고 있는 서은아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마케터이자 작가로 일하는 정혜윤입니다. 스테디 에브리웨어라는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전보성입니다. 악기 구독 OTT 플랫폼 문카데미의 대표를 맡고 있는 문현우라고 합니다. 스카이다이빙 교관과 윙슈트 스카이다이빙 코치로 활동 중인 정용상이라고 합니다. 핀댄스 컴퍼니의 안무자이자 무용수로 활동 중인 정희은입니다. 제가 일을 한 지 올해가 24년째가 되는 해예요. 24년 동안 해왔던 일들은 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시간들을 뒤돌아보고선 내 일이 어떤 일이었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찾아봤더니 누군가의 성장을 도와주는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작은 비즈니스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드 광고 플랫폼 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 학생 개발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했었고 지금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있는 작은 비즈니스들 그리고 큰 비즈니스들이 그들이 저희 플랫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누군가의 성장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있어서 그 Y를 던져줬던 첫 순간이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을 할 때 저한테 제안했던 그 안에서의 한 문장이었는데 그 문장이 Win the student heart 였어요. 그 일에 대한 정의를 딱 내려주시는데 그 단어와 문장 하나로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 삶의 변화를 정말 눈앞에서 목격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냥 돈을 받고 하는 일의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삶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의 어떤 필요한 영역들, 내가 이것이 필요해서 해야 하는 이유들을 함께 맞닿게 해주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았고 항상 즐겁게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누군가의 성장을 응원하고 비즈니스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일을 하고 있죠. 네, 제가 좋아하는 게 진짜 많은데요. 뭔가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게 되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했을 때 이제 저도 저의 기준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일을 하는 이유는 뭔가 재미있고 멋있는 일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나한테 재밌는 건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 멋이라는 거는 되게 뭔가 겉모습이 화려하거나 뭐 디자인이 예쁘거나 이런 멋이 아니라 제가 좀 존경심이 드는 브랜드나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이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공통점이 다 뭐냐면 되게 자기다움을 가지고 자기 길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하고 브랜드였어요. 마케팅을 하게 된 것도 뭔가 제가 좋아하는 게 많은 게 도움이 되는 일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게 됐고 사실은 마케팅을 계속하면서 제가 가장 즐거움을 느꼈던 부분은 어떤 브랜드가 가진 자기다운 모습들을 제가 끌어내서 이 이야기 자체에 제가 진짜 공감이 갈 때 막 신이 나서 막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제가 다니던 브랜드의 팬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일이 그냥 뭐 돈만 받고 많은 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를 향해 가는 과정 아니면 그 브랜드가 자기다운 그 브랜드로 향해 가는 과정 이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냥 그 과정 자체를 즐겼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잘 만들어진 물건을 사람들이 보면 자연스럽게 애착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제품들이 자기들의 일상에 놓여져 있을 때, 둘러싸여 있을 때 조금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여유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크고 그 외적으로 브랜드가 확장하게 되면은 그런 경험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더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백하자면 그 사이먼 시넥이 말했던 거는 Y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How, What으로 가야 되는 건데 저는 사실 반대로 What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던 게 그 당시에는 어떤 뭔가 저만의 철학과 신념이 단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비빔밥 유랑단이라는 저보다 좀 선구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세계로 나갔던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리랑을 알리러 세계 일주로 떠난다라고 하니까 바로 나오시는 질문이 왜?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냥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서요 라고 답을 했었죠. 근데 돌이켜보고 세계 일주를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Y에 대한 중요성을 제 스스로 찾게 됐고 그리고 제가 왜 이 아리랑을 알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의 기억 저장소를 계속 끄집어내게 됐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이제 조기 유학을 했었던 당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제 원정 경기를 왔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었던 시절이라 아리랑이랑 애국가를 부르면서 응원을 했던 그 기억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Y라는 게 제 신념 안에 있었던 것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찾지 못하고 단순히 왓에 대해서, 하우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행동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우연히 고등학교 때 싸이월드 UCC를 보다가 그 날다람쥐 옷을 입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영상을 봤어요. 그거 보면서 아 정말 사람이 날 수도 있구나, 언젠간 꼭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대학교를 입학을 하게 됐는데 이제 대학교 입학했던 과가 성균관대 스포츠과학부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를 접하면서 이제 또 지내고 있다가 이제 군대 갈 때가 됐죠. 막상 군대를 가려고 하는 와중에서 어떤 군대에서는 뭐 낙하산도 타고 뭐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뭐 겨울엔 스키도 타고 뭐 그런다는 부대가 있대요. 그래서 해병대 수색대라는 곳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 지원해서 결국에 합격을 해서 갔어요. 거기 가서 군 생활을 하다가 저희 공수 교육을 받게 됐는데 막상 그때 공수 교육 때 낙하산이 펴지고 나서 봤던 풍경이 너무 아름답게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액티비티를 군대에서가 끝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계속 하고 싶었거든요. 사회에서 이제 스카이다이빙 학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 생활 동안 모든 월급을 다 모았어요. 네, 그래서 다 모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 400만 원 조금 넘게 모아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스카이다이빙을 이제 미국 가서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스카이다이빙을 하려면은 이제 돈이 필요한데 대학생이라서 돈이 부족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꿔서 대학생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들이 있어서 공모전에서 상도 받고 뭐 대외 활동에서 지원금도 받으면서 계속 다이빙을 나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처음에 약간 점프할 때마다 두려웠던 감정도 약간 익숙해지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돼감에 따라서 이제 그만큼 즐길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카이다이빙이라는 액티비티에 더 빠지게 됐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네. 사실 춤을 췄을 때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만 되게 내적인 표현이라서 저를 보여주기가 너무 좋았고 그걸 보여주면서 해방감이나 자유로움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춤을 볼 때도 그랬어요. 아, 내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절대 가늠할 수 없었던 어떤 것들을 춤 안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춤을 계속하게 됐던 이유는 이것들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거를 쓸모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일까?에 대한 질문이 이제 가다가 보니까 그 끝에서 왜를 찾더라고요.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내가 그냥 단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 하고 있나. 그 예술이 가지고 있는 진짜 쓸데없는 행동 있잖아요. 막 뛰고 구르고 막, 막 돌고 막 뭔가를 표현하고 막 이게 진짜 쓸모없는 짓 같은데 그 쓸모없는 것들이 가장 쓸모있는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상을 채우는 것들이 뭐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옷을 입는 일이라고 하면 그 중에 노래를 듣고 혹은 막 뭔가를 보고 만지고 하는 그 행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를 저는 만드는 사람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춤일 뿐인 거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그것들을 원할 때 춤이라는 거를 보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메꿔야겠다, 혹은 오늘은 이게 나의 조그만 낭만이나 공감이나 위로가 되어지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는 일과 삶을 되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어요. 워크 앤 라이프가 밸런스를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게 오른쪽과 왼쪽에 시소를 놓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들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이 제 삶의 일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상당히 잘 블렌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은 브랜드들이 결국에 그들을 응원하고 들여다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명확해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일들은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 우리가 이 시간까지는 일이니까 내가 요만큼만, 그 다음엔 내 삶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what과 how밖에 집중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내 삶의 일부분을 그냥 그 정도만 살고 마는 셈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됐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 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면 일에 진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진심을 갖고 시작하면 무엇이 어려워도, 어떻게 하는 길이 험난해도 뚫고 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간 일들은 회사에 쌓이는 게 아니라 나 안에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에서 시작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해 보시면 이게 그냥 회사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니야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일부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체험하시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하는 일이 모두 사랑스러워지실 거예요. 저는 점점 시대가 실제로 개인에게 힘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블록체인 이런 거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은 되게 어떤 큰 기업이나 하나의 플랫폼이 가지고 있던 파워가 개개인한테 분산되는 형태인 거는 다 그 본질적으로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미디어가 너무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다들 보고 있는 콘텐츠도 다르고, 이런 상황에 이제 TV나 그런 대중적인 매체보다는 작은 브랜드들도 그냥 우리 목소리랑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 알아줄 만한 사람들을 딱 찾고 싶어 하고,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좋아하는 마음이랑 그냥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유한 뭔가가 다들 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끄집어내는 게 저는 크리에이티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자주 하고 있는 얘기는 모두가 아티스트인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티스트라는 게 꼭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이런 예술과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그냥 하루하루를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그 선택에 있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좋아해서 하는 선택이면 그냥 그거 자체가 저는 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다양한 옷을 입어보면서 나는 이 옷이 편하네, 나한테는 이 옷이 어울리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그냥 조금 가볍게 경험도 많이 해보고 하다 보면 다들 이유는 모르겠는데 끌리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거창한 게 아니라 고양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식물일 수도 있고, 평양냉면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좀 파고들고 내가 이 파고드는 말만큼 알게 되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걸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때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좀 스스로를 믿고 나의 Y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즐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흔들려도 사실 본질적인 것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꼭 지키고 싶은 가치들 이런 거를 잘 알고 나면은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뭔가 스스로를 깊숙하게 설득할 수 있는 Y가 있어야겠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답을 누가 챙겨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답을 정해놓고 온 게 아니라 뭔가 아직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저는 즐거웠거든요. 일이라는 게 수면 시간을 제외하면은 하루 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마냥 버티고 견뎌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좀 힘들 것 같아요. 남을 설득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를 계속 설득하면서 설득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가면은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더 기분 좋지 않을까. 저는 그 나의 색깔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주차장에 가면 흰색, 은색, 검정색의 차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타는 그 차의 색을 본 아이들은 이제 어머니 아버님한테 가서 물어보겠죠. 왜 그 색의 차를 타냐고 질문했을 때 대다수는 무난해서, 때 안 타서, 중고차 시장에 되팔기 좋아서와 같은 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 나이부터 내가 검정 패딩을 입는 이유가 무난해서고, 남들과 조금만 튀어도 안 좋은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색깔의 차를 탄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색깔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본인만의 색깔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일이 좀 있는데요. 가면 여기는 신생학교라 교복이 없대요. 근데 교복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 다 똑같은 색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색깔로 정해주신 거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뭐 원색의 색깔을 선택하면 그 친구는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이 되겠죠. 네, 그런 모습들이 좀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모습들을 좀 잘 설명해주고 아이들이 잘 커가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인생은 한 번 사는 거고, 대신에 되돌아봤을 때 그냥 후회 없이 즐거웠다 생각하는 인생을 사는 게 베스트인 것 같거든요. 그냥 자기가 정말 즐길 수 있는 일, 쉬는 것조차도 즐길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스카이다이빙에서 일하는 스태프분들 같은 경우도,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휴가예요, 쉬세요 이러면은 보통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서 여행을 가거나 뭐 그렇게 휴식을 취하는데, 그런 스카이다이빙 스태프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쉬세요 하면은 스카이다이빙하러 가요. 그리고 휴가 가세요 하면 스카이다이빙 정으로 다시 와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일과 쉼의 그런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그 일에 대해서 즐겨야 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순수한 동기를 잊지 않는 것? 노동으로 만들 것이냐 놀이냐로 만들 것이냐 진짜 한 끗 차이가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인데 이게 딱 그 순수한 목적을 잃는 순간 바로 노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놀이로 만들어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답을 나한테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그래서 교육을 하고 친구들을 가르칠 때 이젠 더 그렇게 말해요. 안 해도 되고 정말 세상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꼭 이게 정답은 아니고 춤을 춰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좋아하는 거를 했다고 해서 정말 이 행복감이 매일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라도 행복한 일이 있으면 그걸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가야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다?